한자에 쏙 빠진 역사 예서입니다. 오늘은 충무공과 중국 고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버리면 국민이 자기 나라에 대한 관념이 없어질 것이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역사가의 책임이 무거움을 강조하셨습니다. 한자는 역사를 어떻게 그려놓았을까요? 먼저 책력, 달력을 뜻하는 역자입니다. 각골문은 벼이삭 2개를 바윗집 안에 그려 놓았습니다. 설문의자에 와서는 그 밑에 해를 더했는데 여기에서 벼이삭은 농사를 말합니다. 해와 달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절기를 삼고 씨 뿌리기, 김 매기, 추수 등으로 이어지는 농사의 과정을 기록한 것, 그것이 지금의 달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뜻하는 역은 달력역과 유사한데 달력역에서 태양, 즉 날일이 빠지고 간다는 의미로 발을 넣어서 지나간 날들, 격다의 뜻이 됩니다. 역사의 사를 보겠습니다. 중국의 서적을 찾아보니 사가 손으로 활을 잡고 있는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식된 붓으로 무언가를 기록하는 손모양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설문의자는 기사자야라 중정야, 즉 일어난 일들을 치우침이 없이 바르게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는 그래서 사람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 전문에 빨간 부분을 표시해 놓은 것은 손입니다. 위에 장식된 붓을 쥐고 있는 것인데 사,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지위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발자취를 기록하는 사람, 지나온 발자취를 기록하는 것, 그것을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는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사와 민간에서 사사로이 기록되어진 야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역사 공부가 지겨울 때에 숨겨진 야사를 보는 것은 흥미진진하죠. 기록이 없거나 기록에 있지만 사실 유무가 증명 안 되는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역사시대 이전의 기록으로 신화라고도 하고 설화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 불태워지고 훼손되었지만 7,000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중국의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는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라기보다 그 지역 중원의 역사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자랑하는 삼황 5제의 삼황은 태오복기씨, 여화씨, 염제신농씨 이렇게 세 사람이고, 5제는 황제와 전욱, 제곡, 당뇨, 우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마천의 사기에 순임금은 동의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써놓은 역사 사기에서 순임금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인들이 그들의 시조라고 하는 황제는 순임금의 구대조 할아버지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충무공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충무공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여기 6분의 장군을 모셨습니다. 모두 훌륭한 분들이시죠. 이 중 권율 장군과 김종서 장군은 충익공, 충장공으로 불리십니다. 옆에 있는 최경혜 장군님은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듯 합니다. 하지만 진주기생으로 알려진 논계는 다 아시죠? 논계는 사실 기생이 아니라 최경혜 장군의 부인이십니다. 논계는 최경혜 장군의 집에서 일을 돌보아 주다가 최경혜 장군의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40살이 넘는 차이를 불구하고도 최경혜 장군님을 모시겠다고 해서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첩이 아니라 후실인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기생으로 알려져 있던 이유는 최경혜 장군이 일본군에 의해서 죽고 나서 논계가 그의 원수를 갚는다 하여 기생으로 분장을 하고 왜군 장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최경혜 장군은 충의공의 시호를 받으셨습니다. 충무공은 이순신 장군만 생각하시는데 김시민 장군도 남이 장군도 정충신 장군까지 충무공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충무공은
9분이나 되십니다. 구성군 이준, 이분은 왕족이시죠. 구인회 장군, 정허가 장군, 이수일 장군, 조선 초기의 조용무 장군까지 충무공의 시호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중국 고대사와 연결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충장공, 권율, 충익공, 김종서, 충무공에 붙어 다니는 공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황제라는 호칭은 진시황이 처음 썼습니다. 그 전에는 하늘의 아들, 천자라는 뜻의 여러 호칭을 썼고, 왕이라는 호칭은 상나라 때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그 시절의 왕은 하나밖에 없고, 제후국들은 공이나 후, 더 나아가서 백자남이라는 자귀를 썼습니다. 공이 자귀를 받으면 공작, 후의 자귀를 받아서 후작, 이렇게 된 것이죠. 충무공, 충익공, 충의공은 시호로 살아서 제후는 아니었지만 돌아가신 후에 공이라는 호칭을 시호로 받은 것입니다. 제후의 예우를 받을 만한 합당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왕의 딸 공주도 제후라는 뜻의 공을 씁니다. 왕의 딸이 시집 갈 때 왕이 직접 나설 수 없으니까 명망 있는 제후로 하여금 딸의 혼례를 진행하고 치르게 했는데, 공주란 것은 그 제후인 공이 주인으로 모시는 분이다 해서 공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옹주는 노인 옹자를 쓰는데 후궁의 딸이므로 제후보다는 좀 신분이 낮은 신하가 주인으로 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형제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덕수이씨 무반 가문의 사형제 중 셋째로 태어납니다. 희신, 요신, 순신, 우신. 만약에 아들이 하나 더 태어났다면 탕신이나 창신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이정은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가르침이 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형제의 이름들은 중국 고대사에서 왔습니다. 큰형 희신은 사망호제의 으뜸이랄 수 있는 태호복기 시의 희를 썼습니다. 둘째 형 요신과 이순신 장군의 순은 요순 임금 시절에 요와 순을 썼고, 막내 우신은 하나라를 건국한 우의 이름을 땄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는 초계변 씨로 지혜가 뛰어나고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이 어머니가 중국 고대사를 모두 꿰고 아들의 이름들에 깊은 역사를 심어 놓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